네, 선생님 잘 들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2년 10월 1일입니다. 제 118회 토요 마음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3분 명상 앞서서 정서 마음 챙김. 지금 기분은 어떤가요? 네, 제 마음을 객관화해 봅니다. 기운 없음 활기참, 우울 명랑, 불안 편안, 조급 여유, 미움 사랑, 화 친절, 불만 감사. 네, 3분 명상, 가능하면 3분 마음챙김 명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마음 챙겨볼까요? 정서 마음 챙김. 네, 지금 기분은요. 활기참, 울명랑, 불안편한, 조급 여유, 미움 사랑, 와 친절, 불만 감사.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안 선생님 덕분에 여러 가지 우리 마음 공부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우리
마음 공부, MMPT 마음 공부를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이 공부를 하는 것은요, 이 마음 공부, 이 MMPT의 마음 공부죠. MMPT의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성장입니다. 성장, 그리고 그 성장을 통한 행복이죠. 우리 삶에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성장이죠. 내면의 성장, 우리 의식의 성장, 혹은 영적 성장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혹은 어떤 의미에서는 심리 자원, 혹은 요즘 좋아하는 자산, 우리 금융 자산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슨 부동산 자산 하듯이 이런 심리 자산, 이거를 키우는 그런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무슨 뭐 부동산이 들고 돈이 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물론 연결될 수는 있을지 모르죠.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러나 우리 마음의 자산, 마음의 심리 자원을 양성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은 행복이 수반한다는 거죠. 행복을 우리가 누구나 원합니다만,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오히려 행복과 멀어지는 아이러니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성장을, 내 내면의 성장, 내 마음의 성장, 내 내적 성장, 내 영혼의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마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아, 내 마음이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그리고 마음을 다루는 거죠. 마음을 다루는 능력, 실력을 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아, 동기상태 이론, 내 동기, 욕구가 없으면 스트레스가 없구나. 그런데 욕구가 없으면 물론 웰빙도 없죠. 그 기본적인 이해. 아, 그리고 그러한 스트레스와 웰빙이라는 나의 경험은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냥 밖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당 부분 내가 만드는 거구나 하는 구성주의. 그다음에 우리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작업 기억이 있는데, 의식 공간이 있는데, 이거는 매우 작구나. 이게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한 정보 처리를 하기 어렵고 어떤 기분의 희생자가 되기 쉽구나. 이걸 또 역으로 잘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특징 이해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아이덴티티 문제죠. 나에 대한 정체성 문제. 내가 누군가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동안 나를 하나로만 생각해 왔는데 그래. 제대로 나를 돌아다 보니 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나들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여러 나들이 내 마음은 하나의 사회와 같구나. 여러 나들이 사는 사회와 같구나. 이거를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죠. 이걸 삶 속에서 늘 대조하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를 확인해 가면서 그거를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그 마음을 이제 다스리는 기술이죠. 마음을 쉰다, 명상 기술, 마음을 본다, 마음 챙김 기술, 마음을 쓴다, 긍정 심리 기술. 이거를 이제 배워가는 거죠. 이런 것을 마음 지식과 마음 기술을 배워가게 되면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해가는 것, 또 내 마음을 다룰 줄 아는 실력이 향상되는 것, 이것이 이제 성장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행복이 따라온다. 이 과정이 아이들 컴퓨터 게임처럼 재미있다는 거죠. 하나하나 이걸 배워가는 과정이 재미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엄숙한 것만이 아니라 마음 공부 그럴 때 너무 진지일변도 엄숙 그런 것이 아니라 재미가 있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물론 이것만으로 우리가 살지는 않죠. 우리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을 또 획득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 못지않게 우리 마음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된다. 세상 돌아가는 자연의 이치라든지 사회생활의 이치라든지 이런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구성주의로 볼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를 알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성장하는 거, 이 성장하는 것이 재미있고 행복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그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행복을 이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요점이고요. 요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잊지 말할 게 뭐냐면 근데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경험하잖아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그다음에 이 스트레스가 아주 큰 게 한꺼번에 갑자기 한 번에 온다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반복돼서 만성화될 때 어떤 심리적 증상을 일으켜요. 뭐 우울증이다, 뭐 공황장애다, 뭐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장애를 일으키죠. 이런 것의 원인을 이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원인. 심리 스트레스의 종류도 많고 뭐 크게 나누면 무슨 분노라든지 우울하다든지 불안하다든지 뭐 이런 심리적인 증상 또 심리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 또 이런 증상으로 보게 되면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병명이 심리적인 증상의 병명이 매우 다양하죠. 근데 그것들을 요약하면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뭐냐? 반추. 특히 부정적인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곱씹는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병, 이 반추, 그 다음에 낮은 고통감 내력입니다. 낮은 고통감 내력.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이념하면 돼요. 또 여러분이 만약에 상담사나 심리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내담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반추를 부정적인 생각, 사건의 반추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실력, 능력, 그런 기술,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 감내력을 낮은 고통 감내력을 높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 치료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물론 그 기법으로서 뭐 어린 시절을 다룰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만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성장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심리적인 증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상담자나 심리치료자라면 여러분 앞에 왔을 때 그 사람이 고통스럽다. 비유하자면은 뭐 배고픈 사람이다. 당장 이제 또 고기를 잡아주는 거. 그것도 좋은 일이죠. 저는 그런 걸 힐링이라 그래요. 힐링도 필요하죠. 당장 배고프니까. 근데 힐링보다는 성장으로 가야 된다. 성장. 힐링보다 성장. 그래서 PTSD가 아니라 PTG로 가야 된다. 그로스.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들이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상담자에게 심리치료자 앞에 왔더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당신이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복음이라고 할까요? 굿뉴스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당신이 이런 반추하는 이러한 그 마이너스 기술 습관 또 낮은 고통 감내력 이걸 높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역량을 키우도록 하자 이런 그 목표를 설정하고 나가는 게 좋고요. 또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요하다면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습니다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정도는 아니고 내 삶에서 스트레스라든지 약간의 심리적 증상을 경험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그 마음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가 상담, 자가 심리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게 마음 공부가 의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 공부, 특히 MMPT 마음 공부는 혼자 스스로 셀프 카운슬링, 셀프 코칭, 셀프 사이코세라피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그 내 앞에 찾아오는 내담자를 위해서 이런 마음 기술을 가르쳐 줌으로써 또 코치해 줌으로써 상담에 또 같이 접목함으로써 그들의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상담자, 심리치료자의 경우에도 이런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 마음을 다루는 기술을 익힘으로써 스스로 번아웃을 예방할 수 있죠. 상담자나 심리치료자는 어려운 일을 많이 다루게 되기 때문에 소진이 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진을 예방하고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서도 심리치료자나 상담자 역시 이런 마음 공부, MMPT의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마음 지식을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면은 이러한 반추나 낮은 고통 감내력을로부터 벗어나고 반추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반추를 오히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숙고하는 쪽으로 플러스 기술을 만들 수도 있고요. 고통 감내력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나오는 이 마음 기술, 이 마음 기술이 이 명상의 쉰다 기술, 마음 챙김의 본다 기술, 긍정 심리의 쓴다 기술, 이것들이 이 반추와 낮은 고통 감내력을 다스려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명상은 쉬는 기술이죠. 명상은 쉬는 기술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반추를 다스려 줍니다. 반추를 다스려 줍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이 쉰다는 이 생각을 쉬는 거죠. 생각, 욕구 생각. 정확하게 말하면은 욕구와 생각.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생각이라 해도 좋습니다. 생각을 쉬는 거예요. 이 생각 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생각해 보세요. 거의 다 반추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 중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할 때 일만 합니까? 혹시 집에 그 치매 시어머니가 있다면 직장에 와서도 시어머니 생각하지 않아요? 아, 나는 왜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일할 때는 왜 그런 생각을 해서 나를 괴롭힙니까? 그런 생각하면 유쾌해지나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커지죠. 집에 가서 시어머니 모시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스트레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 그것을 직장에 와서도 그 스트레스를 연장하나요? 그 연장 누가 하나요? 본인이 하잖아요. 뭘로요? 반추로. 사귀던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계속 생각나죠? 딱 끊어집니까? 어? 직장에 와서도 또 여러분 공부하는 뭐 취준생이다 그러면 취준생 공부하면서도 떠오르잖아요. 딱 끝나면 좋은데 계속 떠오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하얀 북극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떠오르잖아요. 이게 반추라는 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 더 나가서 스트레스, 더 나가서 심리적인 증상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이 반추입니다. 반추. 예를 들어서 뭐 의처증이다, 의부증이다. 그것도 딴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계속 끌고 가는 거야. 아내가 조금 이상한 낯선 사람 남자 전화를 받은 것 같은데 요즘 좀 늦게 오는 것 같은데 그걸 계속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생각이 아주 정교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설을 딱 만들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 증명을 해가지고 여자가 지금 바람피고 있다. 혹은 남자가 바람피고 있다.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반추예요. 생각병. 지금 여기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시험에 한번 낙방했다. 그럼 다시 또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놓치지 않아. 떨어진 걸 계속 곱씹고 거기다가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쏘잖아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래갖고 내가 뭐가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자꾸 만들어내면서 자기를 비난하고 자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끝난 일인데. 그거 자책할 시간에 지금 공부한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안 돼요? 내가 생각을 못 다스려, 생각을. 이 반추. 그래서 명상이 왜 도움이 되느냐? 명상이 왜 도움이 되느냐? 이 생각 욕구를 쉬게 해주잖아요. 쉰다. 이 쉰다는 다른 말로 뭐죠? 멈춘다. 멈춘다. 혹은 비운다. 내려놓는다. 내려놓음.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이 기술이에요. 이거 기술입니다. 쉽게 안 돼요. 자꾸 훈련을 통해서 해야 돼요. 자꾸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떠오름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기술.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게 일상에서의 행위 명상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호흡 명상 좋은데 그러려면 시간을 또 따로 내야 되잖아. 물론 하루에 한 두어 번 하면 좋죠. 그래도 늘 하는 우리의 이 닦기, 세수하기, 샤워하기, 밥 먹기, 걷기, 설거지하기, 청소하기 등등 우리 일상에서 늘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생각을 쉬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 기술, 내 마음을 쉬는 기술. 그럼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원인, 그것이 이제 차단되기 시작하죠. 이것이 고기를 잡아줌으로써 배고픔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을 하거나 심리치료하는 분들, 혹은 자기 스스로 셀프 코칭 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이걸 통해서 기술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 이 반출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출을 또 차단하는 데 있어서는 또 마음챙김이죠. 마음챙김은 이 생각이나 생각으로 해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이런 그 마음 상태를 객관화하는 기술이잖아요. 떨어져 보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로부터 도망가기보다는 직면하잖아요. 불안이나 화나 우울이나 어떤 경험이든 그거를 내가 물러서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거잖아요. 떨어져 볼 수 있게 되면 그 전에는 분노가 나였어요. 내가 화가 나는 거니까요. 내가 화해요. 내가 불안한 거죠. 내가 우울한 거죠. 그런데 마음 챙기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볼펜처럼 펜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 펜이 납니까? 펜은 내가 아니에요. 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불안은요? 불안이 납니까? 불안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일시가 굉장히 강해요. 특히 몸에 대한 동일시 같은 거. 이 펜도 말이죠. 어, 비싸고 아주 내가 사랑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내가 아니지만 이거를 누가 건드리려고 하거나 훼손하려고 그러면 분노가 생기죠. 불안이 일어나거나 내가 아니지만 왜냐면 상당히 내가 동일시가 되고 있는 거죠. 나하고 동일시가 되어 있는 거죠. 특히 이 몸, 또 내 감정, 욕구, 생각 이게 나라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내가 아닌 건 아니에요. 이또 도 닦는 분들 보면은 이게 또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로부터 이제 자유로울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죠. 그래서 감정, 생각, 욕구, 감각, 행동 이런 것들을 떨어져 볼 수 있는 실력 그거를 하게 되면 이 고통 감내력, 이 고통 감내력이 증가됩니다. 내가 품을 수가 있어요. 이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은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수용. 이 용자가 뭐라 그랬죠? 이 얼굴 용자 또 혹은 용기 용자 이 그 그릇 그 내 받아들이는 이 그릇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마음 챙김 훈련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른 말로 하면 고통 감내력이 증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 감내력이 이 반추와 또 밀접해요. 반추와 밀접해요. 내가 고통 감내력이 낮으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것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반추하기도 합니다. 생활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말이죠. 그쪽에 꽂혀 있게 돼요.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게 되죠. 그 생각을 놓치질 못해요. 어떤 예가 또 있을까요? 뭐 부모님, 어머니들의 경우에 보면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 좋은 대학 못 가서 좋은 데 취직 못하면은 저 노숙자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그 불안, 이 불안 때문에 막 학원 보내고 뭐 공부 안 한다고 뭐 닥달하고 게임만 하냐고 또 아이들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놓치질 못해 그 생각을, 그 불안함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켜볼 수 있다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커지죠. 그러면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고통 감내력이 증진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음 챙김이 심리 치료에 많이 도입됐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것들을 단지 생각만으로 바꿔서는 좀 어렵구나, 자꾸 재발이 되는구나. 그보다는 그거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체를 직면할 수 있는 힘, 품을 수 있는 그런 그 수용의 크기, 그것을 좀 키워주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 챙김 기법이 심리 치료 상담에 많이 도입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특히 고통 감내력을 증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이 긍정 심리의 쓴다 기법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웰빙인지라든지 웰빙 행동, 또 웰빙 인지, 또 웰빙 행동, 웰빙 인지 뒤에는 웰빙 동기가 있겠죠. 동기. 여기에 초점을 둬요. 이 스트레스와 싸우기보다는, 문제 혹은 증상과 싸우기보다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할 줄 아는 능력, 내가 스스로 웰빙을 만들어내는 구성주의, 내가 스스로 웰빙을 만들어내는 실력, 이것을 키우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웰빙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동양에서는 뭐라 그래요? 진기가 있는 곳에 사기는 살지 못한다. 내가 그 문제와 씨름하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웰빙 행동, 웰빙 인지, 웰빙 동기의 실천을 통해서 진기를 흡수해요. 내 즐거움이 증가해요. 행복이 증가해요. 그러면 사기는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를 건드리진 않았지만 나의 웰빙이 증진됨으로써 문제가 소멸하기 시작됩니다. 이거를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13번부터 볼까요? 네. 이 불건강한 마음, 혹은 불건강한 지금 기억, 불건강한 증상, 여기에 포커스 두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그림이요. 여기에 초점을 두다 보면 이 불건강한 마음만 커져요. 이거하고 자꾸 씨름 잘못하게 되면 점점 더 커집니다. 이러지 말고 그 다음 그림이요. 오히려 이 건강한 마음, 이 건강한 마음에 초점을 두자. 이 불건강한 마음하고 싸우지 마. 냅둬.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지만 건강한 마음이 커집니다. 웰빙 행동, 웰빙 인지, 웰빙 동기를 추구하는 게 웰빙 행동이죠. 웰빙 인지를 통해서 지혜로운 나가 성장하게 되고, 자비를 통해서 자비관, 자비심상을 잡고 만들어내는 자비기원을 하고, 자비행을 하고, 자기자비, 타인자비. 사실은 웰빙 행동 자체가 나를 위한 자기자비의 자비행위죠.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고 있느냐,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는 위로하기도 하고 축원을 보내기도 하고 축하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한테 한 적 있냐? 나한테 스스로 위로하고 나에게 축원을 보낸 적 있냐? 자기자비부터 건강, 평화, 행복, 성장, 또 가능하다면 유머까지요.
이런 것을 나한테 기원해 줘라. 듣는 나가 있어요. 마음사회 이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얘랑 싸우기보다는 얘랑 싸우다 보면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네, 다시 원래 그림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쓴 게 남아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기술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페이지 남아있는 채로 가는 기술이 없나? 제가 한번 또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마음 공부는 내 성장을 통한 행복이고, 또 하나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증상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한편으로는 이제 성장으로 가는 거고, 한편으로는 나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이 상담가나 심리 치료하는 분들이라면 내담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그 기법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안 선생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7번 그림 부탁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안 선생님의 경우에는 교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부딪혀 가지고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가 부러지고 수술도 하고 지금도 이제 고통이 계속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기법들을 했었죠. 마음 챙김도 하고 또 자비도 해보고 또 웰빙인지 기법으로 또 뭐도 했었습니까? 지혜 자비의 셀프 토크, 셀프 다이얼로그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할 수 있으면 사실 또 여러 사람 앞에서 진행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혼자 집에서 글을 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셨기를 바랍니다. 해보면 자기 객관화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마음사회 이론 잊지 마세요. 마음사회. 내 마음은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끌고 가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안 선생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금 마음 공부를 하려는 분들은 좀 성장의 욕구가 있고 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칫 착한 사람 콤플렉스 혹시 뭐 이런 거에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좀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마음 사회에 여러 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부딪힌 그 사건의 경우에 내가 마음이 조금 넓어서 그래 뭐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 내가 이해하자. 좀 금전적으로 손해 있었지만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내가 손해 볼 수도 있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장하자. 이렇게 되면은 또 좋은 일이지만 내 마음 사회 안에서는 그 억울하게 생각하는 나가 있거든요. 야 그거 적어도 일부라도 금전적으로 보상이 되는 거 아니야? 말로만 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면 돼? 이게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면 걔를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지혜자비의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아이가 설득이 되면 좋은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 박조건에도 좀 초점을 둬야 돼요. 마음 공부한다고 해서 이거를 전혀 등한시하는 건 아니죠. 뭐 꼭 무슨 뭐 변호사를 불러서 뭐 이렇게 할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교회니까 그 나를 다치게 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기는 해도 아는 사람이 중간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 누군가가 그거를 중재할 만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하고 상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그래서 나는 조금 보상을 받고 싶다를 전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한편 이럴 수도 있지. 야,
그거 뭐 그러면 쪽팔리지 않냐? 야, 그런 거 갖고 내가 돈을 쪼잔하게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런 나도 있겠죠. 그런 나도 있지만 솔직하게 나는 보상받고 싶어. 그런 나가 있다면 그런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좋아요. 내가 뭐 지금 뭐 완벽한 사람입니까? 내가 아주 뭐 성인 군자에 이르렀습니까? 내가 돈이 또 아주 많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금전적인 손실 괜찮아. 내가 품을 수 있어. 그런 정도입니까? 뭐 그럼 괜찮죠. 근데 내가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또 나름대로 그걸 또 격하게 또 분노 반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지혜롭게 중간에 사람을 통해서 그걸 전달하고 그 사람이 또 그러시냐? 아, 몰랐다. 그러면 어느 만큼 보상하면 되겠느냐? 뭐 그래서 그렇게 보상받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뭐 조금 이 나가 좀 내가 멋있어 보이고 싶은 나가 아, 저 사람은 이렇게 교회에서 뭐 축구하다 다리 다쳐서 부러지고 수술비도 많이 들었고 그랬을 텐데도 아, 그거를 잘 수용하시는 아주 훌륭한 성도님이신가 보다. 뭐 이런 이미지를 좀 구길지는 모르겠지만 그 솔직한 거일 수도 있죠. 솔직한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스스로 대화를 나누게 했습니다만 각 자신이 스스로 그 쓰기를 통해서 이 마음을 충분히 알고 또 다른 지혜자비로운 나를 통해서 아, 그거보다는 내가 이 정도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다. 그러니까 얘를 설득할 수 있다면 예, 그러면 이제 됐고 그거보다 나는 성장 동기가 커. 성장 동기가 나는 더 커. 성장 동기. 이걸 통해서 자꾸 올라오는 반추를 그것과 시비하지 않고 이 닦을 땐 이 닦을 뿐, 밥 먹을 땐 밥 먹을 뿐, 또 올라왔구나. 또 내일 할 뿐. 또 때로는 직면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비로 품어줄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쓸 수도 있는 거죠. 한편 지금 이와 같이 필요하다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동기를 좀 더 우아하게 충족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지혜가 될 수 있죠. 그 중간에 다리 놓을 만한 분을 생각해봐도 돼요. 근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모르죠. 이 나가 난 그런 식은 싫어. 그러면 내가 얼마나 쪼잔한 사람으로 보이겠어. 그러고 싶지 않아. 뭐 이 동기가 더 크면 얘를 설득하시든지 이 동기보다 이 동기가 더 크다면 지혜롭게 중간에 누구 다리를 놓든지 해서 음, 얘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이 이 박조건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 나를 통해서 나의 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한번 숙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삶에서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나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무조건 이 안조건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마음 공부는 아니에요. 박조건, 다른 사람, 어떤 일, 그것과 굉장히 부드럽게 또 원활하게 원만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것도 중요한 마음 공부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뭘 바래 많이 하잖아요. 뭘 바래. 얘한테도 물어봐요. 너 뭘 바래? 너는 뭘 바래? 너 그렇게 그 우아한 나의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뭘 바래? 그래서 넌 그래서 보상받고 그래서 네가 바라는 게 뭐야? 뭘 바래? 정말 이런 거를 화두처럼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나는 뭘 바라나? 나는 저 사람한테 뭘 바라나?
저 남편은 스스로 뭘 바라며 사는 사람인가? 남편은 나에게 뭘 바라나? 우리 삶은 다 관계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있는 겁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지혜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혜라는 말은 우리가 함께 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지혜라는 말은. 혼자 살 때는 지혜라는 말 쓸 수 없어요. 지혜롭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얘기할 수 있는 덕목입니다. 지혜. 그리고 우리는 함께 사는 사람들이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관계 동기가 인간의 행복에 전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행복에. 물론 성취도 물론 중요하고요. 근데 특히 인간한테는 이 관계의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원만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이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몰발의 등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내가 이 삶에서 우리 지난번에 죽음 묵상도 하지 않았습니까? 좀 넓은 퍼스펙티브에서 내 삶을 보자. 나의 동기를 보자.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MMPT 마음 공부의 어떤 목적, 지향하는 바, 또 그것이 생활 속에서 겪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한 그것의 원인을 반추와 낮은 고통감대로 설명했고요. 그것을 이제 다루는 방법으로 이제 그 마음 지식 네 가지, 그다음에 마음 기술, 쉰다 마음 명상 기술, 본다 마음 챙긴 기술, 그다음에 쓴다 긍정심리 기술에 대해서 한번 요약 정리해 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군요. 네, 잠시 한 1분만 그래도 좀 마음을 고요히 하고 마무리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칩니다. 채팅창에 뭐가 좀 올라왔군요. 아, 긍정희 님이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 어떠냐고 해봤네요. 그것도 한 방법이죠. 중간에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목사님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중간에 뭐 축구를 주최한 분이라든지 뭐 중간에 서로 두 사람 다 아는 분한테 얘기한 것도 한 방법이고 목사님이 뭐 중재해서 뭐 집값도 돌려받기도 하는군요. 네,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한테 마음의 고통도 이렇게 얘기하고 위로받을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들 경청하시면서 느끼신 점 있으시면은 소감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거나 뭐 채팅창 혹은 또 그밖에 어, 여러분 나름의 어떤 다룰 게 있으면 음, 좋은 체험이 있으셨거나 있으셔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 선생님이 오늘 나오셨나요? 좀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 음. 아무튼 자기 마음에 좀 솔직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특히 우리 마음 공부하는 분들은 웬만하면 그 자기가 손해 보고 뭐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자기 마음의 솔직한 부분을 또 인정하고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정답은 없어요. 아니면 그 지난번처럼 양쪽의 다이얼로그를 글로 쓰기, 말로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충분히 자기 생각을 말로, 이쪽 말하자면 억울해하는 나의 얘기를 충분히 토로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반대편에 있는 나 그 입장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설득할 수 있어서 거기서 어떤 합의점이 나오면 좋죠. 일단 내 안에서 합의점이 나와야 밖에 있는 사람하고 합의점을 만들 수 있겠죠. 내 안에 나들과의 합의점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하고 합의점이 나오겠습니까? 최 선생님, 행위 명상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어려우신지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최 선생님, 지금 채팅창에 행위 명상이 참 어렵다고 했는데 말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이지는 않으니까 모르겠네요. 네, 뭐가 어떤 게 어려우신지 몰라서 말씀하기가. 네. 차 타고 가는 중이라서요. 카메라는 안 켤 수도 되고요. 만약에 말씀할 수 있으면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네, 그 뭐 교수님 오늘 저 안 나왔거든요. 선생님, 네 말씀 네 하셔도 좋습니다. 예, 근데 오늘 제가 특세가 있어가지고 교회 갔는데 참 특별 새벽기도가 달마다 있는데 오랜만에 교회를 갔는데 좀 마음이 좀 편치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참석하고 왔는데 네. 좀 마음이 아직 비둥하고, 그리고 중재자를 한 명 찾으라고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그렇게 하신 분이 이제 같은 교구분 중에 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도사님한테 일단은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이런 음, 상황이 있고 지금 너무 분노를 아, 너무 많이 느끼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러냐 그러면서 일단은 자기도 우리 교구 사람이다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한번 얘기는 해보겠다. 그런데 뭐 전도사님은 뭐 이제 와서 뭐 사과를 받은 듯 보상을 받은 듯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 뭐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의 마음은 아직까지 분노가 있고 음, 그런 네, 그런 게 많으니까 네, 네. 말씀 조금씩 끊기네요. 네, 말씀하고 있나요? 안 들리는. 지금 네. 저에서 접속 좀 접속이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안 들리세요? 조금씩 끊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시간을 좀 분노를 음, 다스린 다음에 한번 좀 이렇게 어, 사과를 하든 그런 음. 식으로 이제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특별한 중재자분이 연결은 안 말씀을 전하지는 않겠대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지 않는 게 좋겠대요? 아니요, 일단은 전화기는 하겠는데 네. 이제 제가 지금 아직 분노 상태가 조금 심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요? 좀 가라앉힌 다음에 그렇게 그 사람이 분노가 있대요? 저가 지금 분노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그 안 선생님 보고 말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전달을 하겠는 아직까지 좀 저의 어, 분노가 좀 사그러질 때까지 이렇게 뭐 사과를 그 사람이 한들 저가 받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 전도사님 아니, 그게 말은. 아니라 안 선생님은 금전적으로도 보상이 있으면은 그 억울해하는 나가 됐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뭐 그게 그 사람이 줄 사람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음, 정황상 절대 뭐 별로 그렇게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뭐 금전적인 보상을 안 받을 거면은 솔직히 뭐 사과를 받아봐야 뭐 의미가 음. 없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저는 원하는 근데 걸 제가 이제 분명히 파악한 건 뭐냐면 안 네, 선생님이 억울해하는 나가 바라는 건 딴 게 아니라 금전적인 보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음. 너무 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가 한 그게 그 네. 아이를 금전이 얼마나 나왔어요? 금액이?
거의 한 300만 원 네? 나왔죠. 300만 300만 원, 원 나왔 300만 300만 원이요. 원이요. 300 예. 큰 돈이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얘기를 해서요. 예. 저는 이제 의료보험으로 웬만하면 그렇게 큰 돈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억울한 게 또 수술이라도 잘 됐으면은 모르는데 수술이 잘못돼 가지고 한 번 더 했거든요. 아, 수술을 2번을 그래요. 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음, 지금 이게 지금 경과가 좋은 상황도 아니니까 저가 음, 더 억울한 거죠, 지금요. 네, 네. 그러면 그 얘기를 해서요. 안 예. 들어주면은 뭐 그 사람 몫이지만 안 들어주면 예. 일단 예. 얘기라도 이제 하지 않으면 그 억울해하는 나가 가만히 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을 평화롭게 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뭐 교회를 일단 어머니가 가자고 그래서 가긴 했는데 네. 제 마음은 지금 뭐 교회 가서 평안하게 지금 기도할 음,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네. 이 교회라는 데가 에 대한 너무 환멸감과 진짜 이 가식 그런 음,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이게 마음이 완전 떠난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요. 일단은 뭐 참여하긴 했는데. 네, 일단 그 선생님 그 중재자를 그러면은 뭐 우리 긍정희님도 말씀했지만 뭐 얼마나 큰 교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크면은 목사님 만나기가 어려운가? 목사님한테 말해보든지.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교회 행사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 행사라고 하지만 이게 한 형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주최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왜 교회에서 이게 어떤 뭐 보험 든 게 없냐 그러니까 이건 뭐 음, 개별적으로 이게 진행한 행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 아, 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주최한 형제가 저가 피해가 많은데도 이제 그때 중재를 했는데 이거는 음, 보상받을 상황이 아니라면서 자꾸 그냥 그 사람하고 저하고 음,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자꾸 막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네, 크게 다친 게 없는데 저는 네, 수술까지 받고 이렇게 크게 맞아요. 다쳤는데도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화가 난 음. 거죠. 예, 그 예, 중재한 알겠어요. 친구도. 예. 아유, 300만 원 큰 돈이고 또 수술도 뭐 한 번에 두 번씩 하고 그랬으면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얘기는 해보시죠. 꼭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얘기도 안 해보게 되면 굉장히 그 나가 억울해할 것 같아. 억울해하는 나가 더 억울해할 것 같아. 그래서 예. 선생님이 말씀을 차분하게 해보세요. 그거는 선생님이 그래도 마음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예. 그 아이의 말은 들어줘야죠. 말도 안 해주고 그냥 네가 참아라. 이게 뭐 이 정도는 이해해야지. 이러면 얘가 이 아이가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아이를 대변해 주는데 이 아이를 대변해 주는데 조금은 더 성숙한 방법으로 대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나이브하게 그냥 막 분노를 폭발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셨으니까 예. 그 표현을 하실 때 좀 점잖은 방법. 필요하다면은 편지를 쓰는 것도 좋아요. 써가지고 내가 말할 때 너무 화가 나서 흥분이 돼서 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면 저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고통이 있고 그 자신의 고통을 쓰고 뭐 이렇게 보상이 있으면 좋겠다고 한번 얘기는 해보는 거죠.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안 들어주겠다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생각해 봐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예를 예. 들어서 걸어가다가 신발에 돌멩이가 들어왔어요. 작은 돌이 들어왔어. 그럼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수용해야 되나요? 응? 우리 그 마음 챙김만 해야 되나요? 내가 마음 챙김만 해야 돼? 그 신발에 돌, 신발 돌 들어왔는데 껄떡거리네. 발이 불편하네. 이러면서 관찰만 하면서 걸어갈 거예요? 그냥 신발 벌고 툭툭 털고 모래 털고 신발 신고 걸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픽스할 수 있는 것은 픽스하는 거죠. 픽스할 수 있는 것은 픽스하고 픽스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수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안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 픽스할 수 있는 것은 픽스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이브하게 하지 마시고 마음 공부한 사람답게 조금은 더 성숙한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교수님이 한번 써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써봤는데 진짜 이게 욕이 자꾸 나오니까 욕이 음. 나오니까 이게 음. 솔직히 제 이게 분노하는 날 음. 하는 얘기를 솔직히 이 마음 공부에서 다 전했다가는 솔직히 너무 좀 음. 민망할 것 같고, 그래요, 제가 진짜 그래요. 써 보니까 진짜 이 뭐 육두문자도 음. 나오고 완전 음. 욕 나오니까 이게 네. 제가 솔직히 뭐 셀프 토크하라고 해서 아침에 음. 정말 그래도 정제해 가지고 그 정도 했지, 정말 음. 진짜 한번 다 끌어내면은 네. 정말 이게 듣기 민망한 수준의 그러니까 네네. 욕들이 막 나오니까 네. 이것들을 저거 쓰면서도 솔직히 겁나요. 솔직히 이게 네네. 이런 지금 활동이가 지금 내가 음. 있는데, 제가 지금 가장 힘든 건 뭐냐면 그때 상담받을 때도 그 선생님이 이게 음. 뭐지? 곧 음. 이 통증이 사그라들면 분노도 사그라들 거라고 음. 말씀하셨는데, 음. 저는 오히려 이게 '내가 이게 지금 이게 금방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나는 이거 음. 평생 안고 가야 될 건데 이게 음. 내가 이게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자꾸 이렇게 돼 가니까 제가 지금 더 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교수님 저가요. 그래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그 나를 일단은 인정해 주세요. 그런 나를. 내 안에 그런 말하자면 이 좀 더 말하자면 좀 훌륭한 나가 되고자 하는 또 나도 있는데 얘가 볼 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도 분명히 나의 한 식구란 말이에요. 내 마음 사회의 한 구성원이란 말이에요. 걔를 인정해 주고 그러나 그것을 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혜롭고 성숙한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어야겠죠. 그건 할 수 있겠죠. 얘도 너를 억압만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대변해 줄게. 우리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겠니? 이건 이 정도는 얘도 협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좀 격앙된 마음을 좀, 그러니까 요즘 음. 말따나 제가 음. 마음 공부를 한 사람이고 수행하는 음. 사람이니까 그걸 음. 좀 정제하고 그런 훈련하는 그런 음. 마음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그 내 안에 나도 안 들어주게 되면 더 억울할 것 같아요. 바깥의 사람이 안 들어준 건 그다음 문제고 일단은 내 마음 사회에 있는 그래도 조금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나가 들어주고 누구 하나라도 좀 들어줘야 되잖아요. 들어주고 그래 그것을 충분히 설득할 수 없다면 내가 그것을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바깥 조건을 어떻게 좀 변화를 줘야겠다. 내가 보상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 보상받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숙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선생님 생각해 보고 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중간에 선생님이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좀 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은 더 그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하고 좀 상의를 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뭐 교회는 다 이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고 이렇게 그 과일반화할 필요는 없고요. 이 사람 사는데 어디나 이런 면이 있고 저런 면이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있는 그대로 보는 거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교회에 계시니까 그 교회 분들하고 한번 좀 상의를 차분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거는 한번 나눠 보시죠. 교회 다니는 그 친구나 그런 그 선배나 또 교구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좀 리더나 그런 분하고 상의하고 뭐 더 나가서 목사님하고도 한번 상의해 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날을 어 억압만 하고 누르기만 하지는 마세요. 음. 그러나 때때로 그 지난번에 쓰신 것처럼 쓰기 작업은 조금 계속하셔도 괜찮아요. 혹시 지난번에 한 번 쓰시고 그 후에는 안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썼는데 이게 좀 음. 쓰니까 이게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아 좀 네. 제가 자꾸 쓰기가 두려운 게 아 여기에 괜 제가 몰두할 것 같아 가지고. 그 남한테 보일 거 아니거든요. 아이 근데 음. 제가 자꾸 그러니까 여기에 몰두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음. 차라리 웰빙 행동을 통해서 이럴 때는 음. 그냥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라고 음. 네. 추천을 해 주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래 가지고 그냥 물론 그것도 하면서 영화를 네. 보다 네. 영화를 본다 네.
예,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는 거나 한데 지금 얘 그 분노의 감정이 너무 커 가지고 하루 네. 종일 얘가 지금 저를 거의 못 살게 아, 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네. 달래는 게 저의 지금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진짜. 마음 공부 정말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김정환 아, 교수님 요번에 뭐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진짜 네. 요번에 진짜 뭐 무림의 고수로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한번 네.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김정환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네. 통해서 저 성장하고 더 네.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기회로 네. 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 선생님 또 이렇게 그 솔직하게 말씀 공부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선생님이 보시고 내가 충분히 다스려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나가시고, 다만 원론적으로는 그 억누르기보다는 충분히 인정해 주고, 인정해 준다는 것이 그거를 표출하고 그냥 그대로 나이브하게 표출한다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웰빙 행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기를 조금 먹으면서, 네, 동시에 또 이 아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이 아이를 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안 선생님의 사례를 갖고 많이 다뤘습니다만 상당히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면에서 좀 더 생생하게 우리 마음 공부의 사례를 여러분 스스로도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대입해 보실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또 상담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여러분 사례에서도 한번 숙고해 볼 수 있는 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례에서도 또 그 주실 말씀 이런 것들은 아마 오늘은 이미 10시 12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들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채팅창에 또 글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 명상한 지 얼마 안 돼서요. 따로 마무리 명상은 하지 않고 1분 정도 선생님들이 그 채팅창에 올려주고 싶은 글들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그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최 선생님 그 행위 명상은 일단 좀 재미가 나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조금씩 하시면서 하다 보면 재미가 생겨요. 재미가 생겨야 돼, 재미가. 그러면 계속 하게 돼요. 음, 박 선생님은 비폭력 대화도 권장해 주셨습니다. 네, 그 좋죠. 네, 특히 비폭력 대화는 그 동기, 욕구를 잘 다루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자신의 욕구를 부탁형으로 말하는 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하면 좋겠네요. 정 선생님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재활에 집중하는 게 도움될 거라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또 내면의 그 목소리를 인정해 주는 것도 좋은데 자칫해서 그것이 이제 폭발된 형태로 나타나면 또 그것도 곤란하겠죠. 네. 재활. 그리고 또 안 선생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좀 웰빙을 좀 더 경험하시도록, 웰빙을 좀 더 스스로에게 주는 일종의 자기자비죠. 자신에게 웰빙을 주는 그런 자기자비행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최 선생님, 안 선생님 억울함에 대해서 또 공감해 주시고, 이거 억울하죠, 진짜. 금전적으로도 왜 나 혼자만 그렇게 내야 되냐, 이게 억울하죠. 맞습니다. 네. 긍정희님은 그 예전에 너무 화가 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 긍정희님의 본인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서 용서를 선택했다고도 합니다. 네. 그것도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안 선생님이 또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선택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손해를
인정해 버리는 거죠. 근데 그 억울해하는 나가 설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설득이 된다면 야, 이게 나를 위한 거다. 우리 정말 지혜로운 이기주의자가 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게 이익이냐. 이거 지금 첫 번째 손해야. 300만 원 첫 번째 손해야. 내 지금 그 수술을 두 번이나 하고 이 첫 번째 손해야. 근데 내가 또 두 번째 손해까지 만들어야겠니? 누굴 위해서? 그런 면에서 긍정희님은 용서하기로 했다. 그럼 참 미운 놈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용서하기로 했다. 이것도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안 선생님 사례를 또 공유해 주시고 말씀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한 주도 네, 건강하시고 평화로우시고 행복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장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장 정리하고 답도록 하겠습니다.